안녕하십니까. 이용화행정법 주제별 딥러닝 22강 취소소송 협의의 소익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협의의 소익 이것도 역시 취소소송의 소송 요건이죠. 협의의 소익, 권리 보호 필요성,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해결할 말 현실적 필요성만. 쉽게 말하면 재판을 통해서 승소 판결, 인용 판결을 받았을 때 원고한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죠. 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이익이 없을 때는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받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실익이 없을 때 각하를 시키게 되는 그런 요건을 협의 소익이죠. 다만 이제 기본 판례를 4가지 유형으로 먼저 설명하고 비교 박스죠. 그리고 이 박스는 판례가 꽤 많은데 제가 나름대로 만든 스토리텔링이 있죠. 약간 B급 스토리 같아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연상작용이 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오래 남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출전형 조금 역시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협의소익이죠. 협의소익은 크게 보면 원고 적격, 원고 측에 적합한 적이죠. 우리가 21강에서 보셨다시피 원고 적격 법률상 이익이고 이것도 협의소익도 역시 법률상 이익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분쟁을 재판에 의해서 해결하면 현실적 필요성이 되겠죠. 우리가 소송법에서는 계속 나오는 게 소이익이죠. 그래서 남소를 방지하고 소송 경제적인 측면에서 소송 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역시 소송 요건 하나죠. 법원의 직권조사 사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구체적인 경우에 협의의 승진 총 4가지의 패턴이 있죠. 이게 이제 4가지인데 A번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B번 처분 후 사정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사라지는 경우, C번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4번째 D번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죠.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익의 침해가 사라진 경우,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그리고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그래서 위에 3가지는 소의 이익이 보정되는 거죠. 다만 C에서 D로 이어지죠. 효력이 소멸되면 원칙적으로는 소이익이 있지만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 있을 때는 인정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나아가 각각 실제 판례이고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 출제가 잘 나오죠. 내가 불법건 주물이었다. 행정청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죠.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대집행, 개통실비가 이어지죠. 그런데 철거 명령이 위법해. 그런데 후속 절차가 진행해서 건물이 철거되고 없어지죠. 개통실 없어져 버리면 철거 명령을 취소 판결 받아봐야 이미 철거된 건물이 원상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복원이 불가능한 사유이기 때문에 굳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실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소익이 없다 부정. 그럼 협의의 소익은 인정되지 않는데 행정소송은 각하되겠죠. 행정소송에서는 권리구제가 안 되겠지만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돈으로 구제받는 손해배상.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이 협의의 소익은 국가배상이죠. 국가배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국가배상 갔을 때는 어떤 문제? 성결 문제죠. 성결 문제의 첫 번째 패턴으로 연결되죠. 그럼 이제 국가배상 같은 민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가 성결 문제가 됐을 때 과연 위법성 여부를 성결 문제로 판단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법성 판단은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성결 문제도 우리가 테마 특강에서 살펴보셨죠. 그리고 그걸로 판단을 해서 보시면 되겠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처분 후 사정에 의해서 이익 침해가 사라진 경우죠. 내가 작년에 의사시험을 쳤어. 불합격 처분을 받았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해.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다투는 도중에 1년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내려지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불합격 처분을 취소 판결 받아서 합격 처분받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재판이 지지부진돼 가지고 올해 이제 의사시험 새롭게 진행되고 시험을 쳤죠. 최종 합격해버렸죠. 그럼 최종 합격해버리면은 이미 의사 면허를 받아서 이제 내가 의사가 됐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봐야 합격 처분 받겨도 의사 면허를 2개 받는 건 의미가 없죠. 의사 면허는 대인정 면허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불합격 처분은 취소하나 안 하나 별로 나한테는 실익이 없죠. 그랬을 때 협의의 소익이 없는 경우 두 번째.
되겠죠. 그러면 1년 동안 의사 못한 거 그거는 돈 날라고 그래. 또 요거는 이제 국가배상으로 가게 되면 성견 문제가 되고 성견 문제로서 위법성 판단 가능. 물론 이제 국가배상의 나머지 조건 고의나 과실 같은 주관적 요소도 갖춘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견 문제로서 위법성 판단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돈으로는 구제받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실익이 없죠. 세 번째,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이것도 쉽죠. 내가 청소년한테 소를 팔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받았죠. 소송을 제기해도 집행부정지가 원칙이기 때문에 영업은 일단 중단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재판이 3개월 안에도 끝나가지고 취소 판결 받으면 그 전에라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으나 3개월이 지나도 판결이 안 내리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버렸죠.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는 도중에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이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은 과거지사가 되어버리고 현재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굳이 이미 소멸해버린 처분을 다툴 실익은 없죠. 그래서 이때 원칙적으로 소액 인정이 되지 않는다. 세 번째죠. 다 판례사 아니고 다 기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처분 효력이 소멸되면 소액이 없죠. 다만 C는 여기서 끝나는 게 이제 D로 연결되죠. D로 연결된 건 이런 상황이 되겠죠. 자, 조금 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팔았다.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받았다. 소송하는 동안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는 영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죠. 과거 지나간 건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근데 현재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둬버리면 내가 청소년 그러니까 영업정지 3개월 처분 받았던 것은 선례로 남아 있으니까 영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같은 잘못의 그러니까 같은 패턴의 잘못을 반복하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죠. 행정법규에는 보통 벌칙 제재 규정에 그런 경우가 흔히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 잘못하면 3개월, 두 번째 잘못하면 6개월, 세 번째 잘못하면 허가 취소 이렇게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그래서 가중적 제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죠. 해당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가중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지만 이거를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둬버리면 영업정지 3개월 처분받은 자체는 정가로 남게 되니까 다음에 잘못했을 때 처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잘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가중처벌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잘못 다음에 잘못할 때 대비해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 판결 받으면 내가 영업정지 3개월 받은 전력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잘못할 때 처음 잘못하니까 6개월 받은 게 아니라 3개월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협의 소액이 인정이 되는 사례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협의 소액에서 이 네 번째가 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때는 가중처벌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이때는 비록 처분이 소멸됐다 하더라도 취소해두면 가중처벌 받을 위험성이 사라지죠. 이럴 때는 소액이 인정된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가중적 제재 처벌 규정. 그래서 C에서 D로 이어진다. 다 중요한 판례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럼 지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